최근에 나스닥 기업에서 거의 80만 개가 넘는 약 비트코인의 2100만 개 중에 4% 정도 되는 그 물량을 지금 기업에서 기관 단위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MSTR이라든지 일본의 메타플랜이 또 있겠지만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연결된 투자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21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ETF의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점점 기관 단위로 끌어모으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부터 리플의 미래 전략까지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쓴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2025년 6월 현재 약간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어떨까요? 현재 시점으로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투자가 꺼려지고 뭔가 좀 이게 투자해도 되는 대상이 맞나? 라는 그런 물음표가 던져지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뒤에서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현물 ETF 유입량도 굉장히 거세게 빗발치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라든지 솔라나와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겨나면서 기관과 그런 개인의 물량이 손바뀜되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부터 상승을 할 것이고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중장기적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현재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또한 트럼프 두 아들들 역시 디파이 생태계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또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또한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고 한 회사, 현재 비트코인 또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전략 자문으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친크립토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최근에 벌어졌었던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이라든지 윙클보스 형제들이라든지 테더의 CEO 등등 굉장히 그런 저명한 암호화폐 리더들이 참석을 했는데 말 그대로 미국을 앞세워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현재 하원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넣냐 빼느냐 약간의 잡음까지도 나오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또 이 컨퍼런스에서 언급이 되면서 앞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뭔가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소액 결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들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상용화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스텝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그런 메이저 글로벌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재기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주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권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XRP, 솔라나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지금 기업 단위로 꾸준히 트레저리 전략으로 해가지고 재무 편입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기관의 포모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MSTR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최근에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바꾸면서 하나의 전략을 뭔가 나스닥 회사들도 따라하게끔 우리가 비트코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기업 가치와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스닥 기업에서 이를 벤치마킹해서 조금씩 기관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 기업에서 거의 80만 개가 넘는 약 비트코인의 2100만 개 중에 4% 정도 되는 그 물량을 지금 기업에서 기관 단위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MSTR이라든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도 있겠지만 또 최근에 테더 그리고 소프트뱅크, 캔터 피츠제랄드 여기는 또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연결된 투자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21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초반에 언급드린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ETF의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점점 기관 단위로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의 그런 투자가 가상화폐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가격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그런 기관들의 자금력 자체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거래소에 들어와서 이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OTC라고 하는 이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매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가격 펌핑에는 반응하진 않더라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만한 수요가 반영되는 펌핑되는 그런 가격 형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현재 OTC 시장에서도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OTC 데스크에 대한 그 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장외 거래 시장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코인들이 점점 물량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기관들 역시 거래소에서 매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시경제 상황도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기관들은 산다고 하지만 가격에는 좀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서는 반드시 가격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럼 우리나라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이 끝났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도 크립토 산업을 좀 받아들이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라든지 스트래티지 주식을 이제 매입하면서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대선을 준비할 때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 또한 이제 많은 법인에서도 비트코인 현물을 ETF뿐만 아니라 현물까지 살 수 있는 거래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많은 기관들이 주식을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열겠다. 개인들이 또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더더욱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만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제 세금 같은 이슈도 사실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요율이 어느 정도 매겨질 것이냐 2년 정도 유예가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어느 정도의 시기가 앞당겨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또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일단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더 투자를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건강한 투자 마인드셋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크립토를 조금 뭔가 무관심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멀리 했다면 이제는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가님이 최근 출연하신 영상에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은 시작도 안 했다. 약간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라고 보시나요? 사실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거다라는 거는 너무 저한테는 사실 이제 비현실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제가 정답지를 알 수는 없겠죠.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그나마 신고가를 어느 정도 찍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트코인들 특히나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무릎
정도에 있는,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에 있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2025년 자체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이클 패턴을 미루어 보더라도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낮은 가격을 좀 힘들어하기보다는 좀 꾸준한 DCA 전략의 매입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올라갈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인데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개미 털기를 다 끝낸 이후에, 왜냐면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이 돈 벌어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털렸으면 올라갈 때쯤 됐다 했을 때 올라가는 게 또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좋은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려면 내가 투자한 코인에 대한 어떤 내재 가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지만 시간을 또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기에 집중하고 가격에 집중하면 사실 오래 못 가져갑니다. 그냥 조금 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갈 때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시기열을 뒤로 밀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진입하는 투자자분들은 뭔가 가격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유망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만약에 투자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아무래도 3대장으로서 가장 유명한 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적금 한 달에 10만 원씩 들듯이 한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를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천천히 사보는 거죠. 사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이 요 정도가 있구나,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나의 어떤 기질과는 맞는구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가시고, 내가 정말 투자하는 코인, 그 3대장 코인 중에 조금 더 끌리는 코인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 코인은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좀 비전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한 달에 10만 원 넣었던 거를 20만 원 넣고, 한 달 주기였던 거를 뭐 보름 주기라든지 일주일 주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조금씩 짧을수록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천천히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좀 공부를 수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10년 뒤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같은 투자 매력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큰 투자 매력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는 정말 이 정수단위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비트코인만 미루어 보더라도 2100만 개로 딱 수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탈중앙성을 띠고 있는 코인이고 최초의 블록체인으로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에서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릴리즈된 그 논문을 봤을 때도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 온라인 금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전통 금융을 완전 관리하는 그런 국제 기구죠. IMF에서도 하나의 비트코인을 비연금 자산으로서 완전히 편입시키면서 국제 수지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앞으로 결국에는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저는 충분히 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기관들의 포모, 더 나아가서 국가 단위의 포모까지 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개인이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5년 뒤, 10년 뒤면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정부에서 관여하기에는 이미 성격 자체가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 거를 못 가지게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갈수록 더욱더 희소성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뭔가 정말 건물을 하나 살 수 있는 시대, 아파트, 정말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대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지금 이미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이 많이 나오고 있겠지만 이제 전통금융과 맞물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런 RWA라고 하는, STO라고 하는 시대에 접목이 되면서 많은 이제 대중들한테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블록체인의 쓰임이, 유틸리티가 생기는 그런 시기, 앞으로는 사실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될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쯤 되게끔 연출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약간 글로벌 매크로 흐름, 약간 금리의 약세나 강세와 얼마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이제 위험 자산으로 손꼽히는 나스닥, 뭐 S&P 500과 같은 그런 지수와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요. 한 80에서 90% 정도의 포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과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시장까지 작년 1월에 뚫렸기 때문에 더더욱 월가의 자본이 들어와 있어서 꾸준하게 지금 매크로 경제랑 같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험 자산으로서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서, 진짜 디지털 금으로서 뭔가 좀 최근에 그 미국에 대한 중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일본의 그런 30년물 국채 금리가 3.1%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때도 실물 금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굉장히 또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안전성과 이런 또 위험 자산의 성격을 둘 다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물 금을 따라가서 결국 대체되는 시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글쎄요. 일단 뭐 지금 1억 원 중반대를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시점에도 뭐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같은 그런 뒷배에 사실 다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껴 있거든요. 네. 뭐 뱅가드 그룹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뭐 블랙록과 같은 그런 자본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에도 사실 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아가고 있어요. 네. 그 말은즉슨 아직까지도 뭐 1, 2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반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는 저는 당연히 굴곡은 있겠지만 우상향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올해 안에 얼마까지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화로 봤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는 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가격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